요즘에 참 뭐 이렇게 뭐 제품 리뷰가 많이 들어와요. 먹고 살자니 안 할 수는 없고, 하지만 뭐 건성으로 할 수는 없고,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마샬 스피커죠. 이 얘기하면 좀 구차하긴 한데, 기타 치시는 분한테 마샬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샬 앰프 저도 뭐 맨날 만들고 고치고 뭐 어쩌고저쩌고.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타리스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 스피커,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약간 철학이 좀 바뀐 듯도 합니다. 이런 게 자꾸 나와요.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이 작년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운드바를 출시를 하면서 고맙게도 저를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영국에 마샬 기타 앰프 공장에도 한번 견학을 갔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운드바 제품 몇 가지 리뷰를 했었죠.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. 브롬리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, 그때는 브롬리 750이었어요. 요즘에 나오는 마샬 스피커 뒤에 숫자는 최적을 말합니다. 최적 볼륨. 750 크기가 한 이 정도 됐어요. 이 정도 됐는데, 750은 실내보다는 야외라든지 좀 큰 실내에 쓰기 적합한 약간 파티용, 행사용 그런 제품이었다면은, 이번에 나온 거는 브롬리 450 제품이에요. 사람이 모여서 뭔가 같은 소리를 좀 크게 들어야 될 경우,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, 물론 간단한 뭐 길거리 버스킹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, 제 아들내미 유치원 다닐 때 이런 스피커를 유치원 안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. 애들 모아놓고 거기서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노래 틀어주고. 가정용 제품에만 익숙한 분들이 보면은, 야, 저런 거를 누가 사지? 우리나라에 이런 걸 쓸 데가 있어? 생각보다 굉장한 수요가 있는 마켓은 맞는 것 같아요. 거두절미하고 전원 온. 네. 브롬리 750 시리즈하고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,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서 세팅하는 부분은 이쪽에 750 시리즈 리뷰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똑같아요.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입력부가 블루투스, RCA, aux, 그리고 USB-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RCA 단자 스테레오가 있어요. 3.5mm 스테레오 케이블로 여기 aux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. 여기 USB-C 포트가 있습니다.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직결을 해서 연결하면은 이 DAC로 작동하기 때문에,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이 장치가 디지털로 보여요. 그 네 가지 입력되는 신호를 담당하는 조절부가 요만큼입니다. 볼륨, 베이스, 트래블.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서 무한정 돕니다. 대신 여기 LED로 어디까지 돌렸는지 표시를 하는 방식이죠. 파티 스피커의 특징이 뭐냐면은, 음악 플레이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마이크와 악기 같은 거, 뭐 행사 같은 거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마이크와, 좀 이따 실제로 마이크 또는 악기 연결해서 어떻게 쓰는지 소리를 한번 좀 들려드릴 텐데,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가 3개 있거든요. XLR 또는 4분의 1인치 콤보 잭입니다. 둘 다 쓸 수 있어요. 총 2개가 있습니다. 슬라이더가 있는데, XLR, 이렇게 생긴 XLR 밸런스드를 넣을 것인가, 아니면은 인스트루먼트 4분의 1인치짜리 잭을 꽂아 쓸 것인가를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두 가지 채널에 대한 볼륨이 1번, 2번이 있고요. 너무 건조하게 들리면 재미없잖아요.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거를 좀 넣어주는 게 좋잖아요. 세팅할 수 있는 노브가 하나 있는데, 이거는 이쪽 거와 이쪽 거를 독립적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. 마이크를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. 2번에 연결됐거든요.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. 2번에 연결됐다. 그래서 2번 이쪽에 불이 켜져 있고, 여기에서 리버브를 지금 다 끈 겁니다. 끈 거고, 딜레이 양을 조금씩 더 늘릴 수가 있고요. 딜레이랑 리버브랑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. 이것도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리버브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리버브만. 하나의 이펙트 노브를 양쪽을 눌러가면서 바꿔가면서 독립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건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이게 요즘에 레트로 하잖아. 레트로 감성을 좀 쓸만한 자격이 있는 회사죠. 마샬 기타 앰프로 그 시절을 풍미했으니까. 라이트 버튼이 있어요. 4단계인데 끄는 거 1단계 누르면은 깜빡 합니다. 랜덤으로 깜빡 하는 거고요. 2단계 하면은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요거는 반응해요. 소리에 반응합니다. 박자에 맞춰서 껌뻑껌뻑 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거는
이게 좀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시절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약간 이 느낌이 뭔지 알 거예요. 음악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다 줄여놓으면은 근데 목소리에 지금 반응하거든요. 그러네요. 이렇게 올라가네. 연결한 김에 악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. 기타 잭. 근데 키보드 못 쳐갖고 미디 기타로 한번 키보드 대용으로 한번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마이크든 이런 악기든 키보드든 통기타든 그런 소리를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이 부분입니다.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너무 저역을 좀 커팅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마이크를 썼을 때 풍부한 그 PA스러운 막 저음에 까칠까칠한 고음에 그런 좀 라이브스러움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. 건들 수가 없어요. 이거 세팅된 그대로만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앱에서 이 부분에 EQ라든지 좀 더 욕심을 바라자면은 이펙팅을 조금 건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업데이트가 가능하면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. 이거를 사시는 분이 10명이라면은 정말 그런 행사용 마이크 연결해서 쓰고 그런 목적보다도 정말 이런 스타일로 막 벙벙벙 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런 걸 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스펙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실제적인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낼 때는 사실 SPL 값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. 저번에 리뷰했던 브롬리 750 이보다 더 큰 거 그거는 127dB 127dB면 진짜 굉장히 큰 소리예요. 영구적인 귀 손상이 올 정도의 음량이거든요. 마샬 기타 앰프 100W짜리 풀 크랭크업 하는 정도 소리입니다. 제트기 이륙하는 소리 같이 들려. 옆에서 들으면 정말 커요. 요거는 그 수준은 아니고 100dB입니다 100dB면 어느 정도 나면은 액티브 스피커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스피커들이 보통 100dB 왔다 갔다 하는 스펙으로 나와요. 집에서 100dB는 말도 안 되는 음량이고 공동주택에서는 밤이 아니라 낮에도 올리기 힘든 볼륨이거든요. 그럼 이런 스피커도 뭐 의미가 있냐, 의미 작은 스피커도 되게 소리 좋던데 저음도 되게 많이 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작은 스피커를 가지고 좀 넓은 공간에 한번 나가서 틀어보는 순간 가까이서는 괜찮은데 조금 멀어질수록 소리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특히나 저음이 안 들리거든. 잘 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저음량이 사실 굉장히 멀리까지, 스피커가 작으면 큰 공간으로 갈수록 귀에서만 들려요. 그런데 이런 스피커는 좀 떨어져 있어도 저역대가 약간 몸으로 울리기 시작하죠. 그래서 붕붕붕붕 하는 소리가 750보다 좋은 부분이 또 있어요. 예전에 브롬리 7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리뷰에서 그 얘기를 한참 드렸는데 스피커 구성이 우퍼가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 위쪽에 트위터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. 개발 단계에서. 그러면 특히나 고역대가 피드백이 세게 확 걸리면서 삑 하면서 트위터가 아예 나가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서 마이크를 뒤에 연결하는 순간 상단에 있는 트위터가 강제로 꺼져요.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 트위터가 없습니다. 트위터가 아예 없어요. 풀레인지 스피커를 4개를 박아놨어요. 하나, 제가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데 둘, 셋, 넷. 그리고 우퍼, 액티브 우퍼가 2개 있고 당연히 내부적으로 좀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 저음을 증폭시키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 스피커들 보면 360 이런 말 많이 써요. 전체적으로 소리가 퍼지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다라고 하는데 사실 뻥 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돌려보면 소리가 다르거든. 뒤에 유닛이 없어요. 소리는 크기는 들리는데 저 고역대가 완전히 다른 소리야. 이거는 이렇게 돌려보면은. 요건 진짜 360 스피커입니다. 눈 감고 돌려보면은, 자, 테스트 한번 해볼까? 노래 하나 틀어놓고 한번 눈 감고 한번 돌려볼게요. 밑에만 잡고. 그럼 제가 모르거든요, 어딘지. 제가 얘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. 이거 진짜 풀레인지 스피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건 느껴지는데 이게 스피커가 내가 앞을 보고 있는지 옆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. 이거는 한번 찾아보자. 어디가 앞인지. 진짜 여기가 앞 같은데 옆이네. 제가 써본 스피커 중에서는 진짜 360 스피커, 이건 진짜. 자,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깜빡했어요. 자,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, 배터리가 이따만한 게 들어갑니다. USB로 꽂아서 충전도 되고 요거 자체를 파워뱅크로 또 쓸 수가 있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가 인아웃이 다 돼요. 220V 8자 돼지코 배터리 충전도 되고 심지어
배터리를 빼고서 220V만으로 이걸 구동시킬 수 있어요. 옆부분에 이렇게 핸들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. 뭔가 스트랩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. 뭐 스트랩을 이렇게 걸어서 손잡이를 하나 만들라는 건지 메구다리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매번 반복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전통적인 진공관 기타 앰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 마샬 기타 앰프 공장에서 예전에 만들던 방식대로 진공관 앰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좀 아이러니하고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은 이런 마샬 스피커 부분에 매출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. 그런데 그 마샬 스피커의 영광도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마샬도 지금까지 만들었던 커봤자 이만한 사이즈였잖아요. 예전에는 제품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사운드 바랑 그리고 이런 파티용 스피커가 아닌가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물론 이게 디비전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. 오히려.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건 좀 있거든요. 마샬이 갖고 있는 그 헤리티지 오브 헤리티지가 있잖아요. 기타 앰프, 마샬 앰프, 기타 앰프 모델링된 소리를 넣어놔서 기타 연결해서 쳤을 때 이런 스피커에서도 기타 앰프 소리가 나는 그런 것도 좀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. 마샬 브롬리 450 파티용 스피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대파파였습니다.